공산주의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척하면서 사회주의란 말을 쓰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고. 오늘은 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눠지고 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떠한 의미인지 좀 오늘 여쭤보자 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은 1880년에 그 엥겔스가 그런 그 소책자를 냈습니다. 제목을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제목을 지어서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19세기 초 1800년대 초에는 그때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폐해가 많이 드러나게 되니까 생시몽이라든지 푸리에, 오원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 자본주의 폐해를 없애려면은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된다. 뭐 사적 소유만 철폐하면은 뭐 가난이라든지 무슨 불평등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폭력, 전쟁 이런 그 뭐 나쁜 현상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보고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1848년에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고 마르크스는 그거를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 공산주의에는 이제 유물론이라든지 유물사관 또 잉여가치설 또 그리고 폭력적 계급 투쟁에 의한 자본주의 이게 전복 이런 그 이론들을 많이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엥겔스가 그걸 보고 그런 그 초기에 생시몽이라든지 뭐 푸리에, 오원 이런 사람들이 하던 사회주의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그런 사회를 이룰 건지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타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계획이.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공상적 사회주의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거는 방법론을 갖춘 그걸 이론 그 과학적 사회주의다 했는데 물론 그 과학적이라는 게 뭐 자연과학적이라든지 무슨 그 합리적이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이론을 갖춘 사회주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붙였는데 결국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한 거를 엥겔스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척하면서 사회주의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상적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죠.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 것이고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산주의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 용어의 혼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는 그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고 또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 선전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라 그러면 괜히 사람보다 자본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산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민주주의란 말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국민이 주의란 뜻이니까 전제주의, 뭐 왕정 이런 걸 쭉 지나서 그 국민이 주의라는 사회가 됐는데 공산주의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뭐 당장에 어떻게 그 다른 뜻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공산주의가 네. 우리도 민주주의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인데 너희 자유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말만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 농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지네들도 민주주의 일종인 것처럼 그렇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같은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또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자본가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그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나쁜 제도인 거를 국민들이 많이 알아채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말 대신에 앞에 이제 인민이 주인인 인민민주주의다. 민중이 주인이 민중민주주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어 혼란 전술을 써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그 용어 혼란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엉터리 선전선동은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네. 자, 그럼 역사적으로 1883년 그 마르크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는 곳에서 칼 카우츠키가 폭력혁명 대신해서 비폭력 의회주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나 그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면 을에 폭력혁명을 주장을 해야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을 때도 문재인이가 내세운 그 자기 그 반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폭력혁명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공산주의 이론이 꼭 폭력혁명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폭력 의회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비폭력 의회주의를 주장을 했느냐? 마르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럽에서 노동자 농민들한테 투표권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망할 무렵에 그 뭐 독일이나 영국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한테 선거권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890년쯤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제 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 카우츠키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꼭 폭력혁명을 안 해도 비폭력 의회주의로도 이게 지금 정권을 잡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굳이 뭐 폭력혁명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비폭력 의회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러면은 폭력혁명을 포기를 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폭력을 안 쓰고도 정권을 잡을 수 있으면은 비폭력 의회주의를 쓰고 비폭력으로 정권 잡기가 어려워질 때는 폭력혁명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공산주의의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 엥겔스 같은 경우도 그런 비폭력 의회주의가 나올 거는 생각을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노동자 농민들이 그 선거권이 없었으니까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폭력혁명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마르크스는 죽었지만 그 엥겔스는 그거를 다 그 후의 경과를 보고 진짜로 그 상전벽해라 이렇게 그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은 마르크스가 몰랐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네.
네.